네, 앞서 JB타임즈에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했고요. 당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네. 지금 아무튼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 내지 각하가 됐으면 우리 그 김용태 최고위원도 이제 그 최고위원이라는 직함 앞에 전자가 붙어야 되는 겁니까? 예, 이제는 전 최고위원을 저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던데요.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일단 저는 늘 소신 지키고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품격 있고 또 품위 있는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는 물리적으로 전반적인 제 상황이 제 음, 손을 떠났다고 판단했고요. 음, 대통령이 좋든 싫든 국민께서 5년의 정통성 있는 임기를 음, 부여하셨고 또 음, 책임 있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뭐 제가 정권의 아부에서 한 자리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음, 소신과 원칙을 지켜질 수 있도록 음. 쓴소리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근데 또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분간은 그러한 소명을 물리적으로 거부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당원으로서 이제 그냥 그 제갈길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저도 다시 좀 성찰하고 반성의 기회를 좀 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원의 결정이 아쉽습니까? 솔직히 저는 인용 결정을 가능성을 좀 높게 봤었는데 예. 기각 가능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당황했던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받아들인다. 예. 혹시 어제 그 결정 나고 이준석 전 대표 만나보셨어요? 예, 저 어제 잠깐 만났었습니다. 뭐 대표랑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음, 어쨌든 어제 법원 판단이 있고 나서 또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음, 그간의 소회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럼 만났습니다. 만난 시점은 윤리위 추가 징계 결정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면 예, 전이었습니다. 예.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뭐 소회는 밝혔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도 인용 가능성을 당사자다 보니까 좀 음, 높게 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기각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보니 음, 좀 어쨌든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고 음,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뭐 일각에서는 음, 신당 창당의 이런 말씀들도 하는 것 같은데 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음, 당내, 당 외에 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음.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결정을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도 모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읽었다는 말씀이시면 그럼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또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지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뭐 가처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제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예. 예, 크게 뭐 본안의 소송의 의미가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음. 법원도 이제 뭐 판단했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음. 그러면 당원들께서 당연히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그와 별도로 어떤 일련의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인 판단을 다들 내리셨을 거라고 보고요. 음. 여기에 대해서 당원분들께서 향후 전당대회나 총선에서 심판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어제 그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는 윤리위원회의 추가 이제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 얘기는 안 했겠지만 예. 그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결정에 불복해서 다시 법원으로 그러니까 달려가는 경우도 이제 그 상정을 하는 언론들이 있길래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가능성은 좀 예.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뭐 대표가 판단하겠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서 음. 뭐 가능성이야 늘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린 주된 사유로 의총을 열어서 당론으로 결정된 것에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므로써 당에 혼란을 줬다. 이 예. 사유를 가장 큰 사유로 들었는데 수긍이 되세요? 그 윤리위의 결정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느끼시는 국민과 당원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음, 예를 들면은 주호영 의원께서도 공천권에 불복해서 음, 공천이 못 받아주셨을 때 음, 가처분을 내고 많은 당내 의원들이 공천에 불복해서 가처분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음, 지금 있는 기성 의원분들도
다 윤리위의 잣대로라면 음. 다 징계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음. 또 표현의 어떤 당 소속 의원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네네. 정치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음. 양도구육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통령 저희 당 그 경선 과정에서 예.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대통령 후보와 당시에 좀 논쟁이 있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캠프 대변인 명의로 이제 홍준표 대선 후보를 양도구육이라고 비판하는 그 논평이 있었어요. 그랬네요. 그러면 이거는 예. 같은 잣대로 어떻게 윤리위가 판단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글쎄요, 저는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네. 판단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뭐 그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그 당원권 정지되는 기간이 1, 2차 징계를 도합하면 1년 6개월이고 예, 예. 그래서 이게 풀리는 게 2024년 1월 9일부터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예. 여기에 어떤 특별한 어떤 사정이 고려돼서 당원권 정지 기간이 산정이 됐다고 혹시 이렇게 그 추정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의 더 높은 징계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차기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차기 전당대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에서 좀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정말 보수의 가치를 잘 담으실 수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합류하시게 된다면 이번 윤리위의 결정을 뭐 다시 징계를 해제하거나 이런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거기 당대표의 어떤 공천권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실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또 소위 말하는 윤핵관 분들이 정말 또 지도부에 합류하시게 된다면 공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자, 그 지금 그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만약에 지금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이른바 윤심이 담겨 있다면 예, 예. 자기 당대표가 누가 되든 자율적으로 이른바 탕평 차원에서 징계를 해주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라는 게 어떻게 상황이 변화되고 할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막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저는 또 그게 결과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그냥 권력자에게 충성해서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아, 소신이나 예.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만약에 총선에 임박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다는 가정이라면 윤핵관들이라는 분들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정말 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 내에서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권력에 줄 서오셨던 분들이니까요. 그때 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여론상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는 또 공천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예. 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연찬의 음주 논란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엄정 경고로 그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겠지만 권성동 의원의 징계 절차 개시를 정말 징계 절차 개시에 정당성을 봤던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다 당대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기 위한 어떤 근거 윤리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네. 그런 일환에서 어제 결정이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법원의 가처분 기각 내지 각하 결정으로 인해서 일단락은 된 것 같은데요. 예, 자, 예. 그러면 중요한 또 그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당원들의 움직임일 것 같은데 혹시 동요 내지 이탈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요 내지 이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다만 예. 좀 이분들이 이준석 대표나 어떤 좀 상식을 바랬던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 지금 작금의 상황이 거기에 좌절됨을 좀 느끼셔서 뭐랄까 좀 허망감과 허탈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그러한 감정을 좀 느끼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여러분들께서 당원분들께서 패배한 것이 아니니까요. 좀 더 참고 또 당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당에 남아서 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고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면 특히 네. 20대의 지지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 본인의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결과적으로 20대 특히 젊은 30대 이분들은 상식적이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에서 봤는데 지금 1년의 대통령께서 하시는 모습이 대통령의 모습보다는 좀 검사 시절에 더 가까웠던 것 아닐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이제는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대통령은 검사와 다르게 국가 원수고 또 국민을 통합 갈등을 조정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서 국민과 싸우려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또 국민의 마음을 사는 길임을 대통령께서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전에 그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죠. 예.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세요?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지금 뭐 이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혹시 그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그 논란과 관련해서 뭐 감사원 문제든지 여러 문제로 지금 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2030, 40 젊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유감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께 이해하는 과정이 없다면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좀 대통령께서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다시 이분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대통령께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다 하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과연 유감 내지 뭐 사과 표명을 할까 여기에는 좀 물음표를 좀 찍는 걸로 가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건 사실과 다른 진상 규명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좀 다르게 언론에 공개됐을 수도 있죠. 그거는 대통령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을 억울하시면 이제 국민들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본인과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소통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백의 종군을 한다고 했는데 백의 종군에도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짜고 계세요? 저는 일단 더 많은 분들을 좀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정치권이 뭐 많은 분들이 그 정치 사법화를 반대하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의 사법화를 밀어 넣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을 여러 차례 방기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그 일원으로서 좀 책임을 느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남은 기간 국민과 당원분들과 소통을 저도 이어가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쪽으로 이제 무게를 이제 두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